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던 공포 게시판을 스크롤하다가 한 기이한 썰을 발견했다. 제목은 기묘한 아파트의 비밀이었고 작성자는 자신의 실화라며 이야기의 서두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몇 달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아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사 첫날 짐을 풀고 간단히 정리한 후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왠지 모를 낯선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마치 누군가 그의 뒤를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몇 번이고 뒤돌아봤지만 그 누구도 없었다. 잠시 신경이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멀쩡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밤이었다. 새벽 2시쯤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매우 낮고 불쾌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그의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귀를 문에 대었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의 장난이라 치부하기엔 그 소리는 너무도 으스스했다. 몇 주 후 그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입주민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우연히 몇몇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은 아파트에 얽힌 기이한 소문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밤중에 이상한 소리 들어보셨나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 주민은 그에게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원래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오래전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개발로 인해 묘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파트가 세워진 후 수년간 묘지에 얽힌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특히 복도를 서성이며 벽을 긁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고 했다. 불길한 마음을 억누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인터넷에서 아파트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건설사와 관련된 문서에서 묘지 이전 과정에서 몇 구의 시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이다. 작성자는 그 소름 끼치는 문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급히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소음이 더 이상 벽을 긁는 소리가 아닌 뚜렷한 발걸음 소리로 변했다고. 그 발소리는 집 안으로 들어온 듯 점점 그의 침실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그 이후 작성자의 소식은 끊겼다. 해당 게시물은 곧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퍼져나갔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와 지역 신문 보도를 근거로 이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해당 작성자의 계정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신비로운 공포썰로 자리 잡게 되었고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가끔 밤중에 그 기묘한 소리를 듣는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 이야기다. 물론 실화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이야기가 워낙 무섭고도 생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그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하얀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 대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 어느 겨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고 학교는 일찍 문을 닫아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하지만 한 여학생이 실종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그녀를 찾는데 실패하였다. 그저 그날 밤 체육관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만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있으면 가끔씩 하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복도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교사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비원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그 후로 하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은 학교의 금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늦은 밤 학교에 머무는 것을 기피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었다. 몇몇 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직접 보기 위해 자정에 학교에 몰래 숨어들곤 했다.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고 실망하며 돌아가지만 가끔씩 이상한 일을 겪는 이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면 복도 끝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보거나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 말이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학교에 남아보자고 결심했다. 그들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해 학교에 각종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정이 다가오자 갑자기 그들이 모인 교실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자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눈이 없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카메라 영상 속에는 분명히 의문의 형상이 포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학교는 한동안 폐쇄되었고 그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졌고 다시 이야기되고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학생의 혼이 떠돌고 있다고 믿으며 늦은 밤 학교 근처를 지나지 않으려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곤 한다. 그러나 그날 밤 있었던 일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오래된 학교의 복도를 거닐 때마다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는 것은 과연 우연인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오싹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은 내가 새로 이사 온 집에 대해 묘한 시선을 가끔 보냈습니다. 이 집에는 나 말고도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 모두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엔 관심이 없었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이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의 신경질적인 반응일 것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점점 그 횟수와 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죠. 그 사건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던 중 갑자기 집안에서 사람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비바람 소리에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소리는 또렷해졌고 환영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것이 거실에서 나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실에 다다르자 소리는 멈췄고 집안엔 오직 내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불을 켜려고 문 근처 스위치를 손으로 더듬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을 켰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 텔레비전이 혼자 켜지는 현상, 그리고 밤마다 더욱 또렷해지는 웅얼거림. 결국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상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 집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는 한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행복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부부는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두 사람은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밤 심한 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신을 집안에 숨겼고 이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슬프고도 음울한 소문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웅얼거림과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아마 그들 부부의 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서둘러 이사를 나왔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오싹한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언제나 새로운 집을 찾을 때 첫 번째로 그곳의 역사와 소문을 조사하곤 했습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공포였기에 나는 내 경험을 인터넷에 남겨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곳에 대한 이야기와 미스터리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이름은 민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의 일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이었다. 우리는 자주 하던 대로 학교 근처 카페에 모여 그날 본강이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공포 이야기로 흘러갔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그림자 살아? 이야기 들어본 사람 있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된 그 이야기의 도시 전설은 이러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신체와 따로 움직이거나 밤중에 빛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악몽 속에서 현실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점점 그 그림자 사람에게 잠식당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그저 뜬 소문이야 치부해 버릴 수 있었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다. 귀갓길, 문득가루 불빛 아래 비친 내 그림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 스스로를 한심시켰지만 그림자가 자꾸만 나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이상 그는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 사람이 되어 날 찾아왔다. 한밤중 꿈속에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주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내 그림자 모습 그대로의 사람. 그는 소리 없이 내게 다가와 이내 공포의 속삭임을 시작했다. 너의 삶에 내가 없었다고 믿느냐? 은에서 때때치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거리셨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길을 걸을 때 창에서 비치는 유리 너머, 그리고 반투명한 창문을 통해 들이운 그 모습. 어느새 그는 나와 하나가 되어갔다. 인터넷에서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나에겐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나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다양한 종교의식, 무속인에게 찾아가기도 했고 심지어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 그림자 사람은 여전히 나의 곁에서, 아니 바로 내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서적들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역사의 단서를 발견했다. 고대 한국의 신화 속에는 그림자가 혼령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일정한 의식을 통해 저승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던 나는 그 방법이라도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준비는 간단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진행되어야 하는 의식이었다. 나 홀로 버려진 산속에 자리를 잡고 주변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준비한 촛불에 불을 켜고 서서히 의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그림자 사람은 내 앞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의식이 진행될수록 그는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서서히 그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형태를 이루지 못한 검은 안개와 같은 존재였다. 내가 원한다면 그저 얌전히 들어가겠다는 듯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또렷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너는 언제라도 나를 부를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자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었다. 가끔씩 느껴지는 그 시선, 매일 밤 잠이 들기 전에 생각한다. 과연 나의 그림자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까?